문재인 정부에서 주일 대사를 지낸 분이세요. 강창일 전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예, 지금은 동국대 석좌 교수로 예. 계시죠? 네, 그렇죠. 예, 그럼 교수님으로 제가 부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자, 교수님께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 평가하시면서 아마추어 외교, 백기투항 외교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 백기투항이라는 것은 일본이 줄곧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요구한 것을 그대로 100% 수용한 게 돼서 백기투항이라는 얘기를 썼고요. 예. 아마추어 외교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 간의 외교라는 것은 말이죠. 국익을 위해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는 훨씬 그 전부터 패를 다 보이더라고요. 예. 뭐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교라고 얘기할 수 없이 그래서 좋은 말로 아마추어 외교라고 평가를 했죠. 이 뭡니까? 서로 밀고 당기는 거거든요. 외교라는 것은. 예.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입장을 발표해버렸잖아요. 협상 중임에도 불구하고 예. 내가 뭐든 책임지겠다. 이렇게 해서 대국적 차원에서 결단 내린다 해서 협상 내용을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예. 이것도 그 외교가 아니었죠. 예. 예. 근데 이제 현 정부에서는 한일 관계 경색으로 인한 피해가 부작용이 크고 이거 상황 빨리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 밀고 당기기는 과거부터 계속 해왔던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매를 먼저 맞아야 된다.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게 이번 정부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매를 먼저 맞아야 돼요? 거기가 가해자고 우리가 피해자거든요. 예. 그리고 말이죠. 이 국교 정상화와 한일 관계 정상화와 우호 증진은 말이죠. 예. 우리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일본한테도 필요한 거예요. 일본이란 국가 국민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역지사지하면서 서로가 명분을 주면서 양보하는 자세를 가져야 이게 외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왜 우리가 매를 맞아야 돼요? 일방적으로 말이 안 퍼주기만 되죠. 했다. 근데 지금 이제 NHK 등 또 일본 주요 언론 보도를 보면 이제 기시다 총리가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청했고 독도 영유권을 언급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정부는 이제 오보다. 또 일본 정부의 유감 표명도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은 왜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일본이 무례해요. 무례하다. 그리고 왜 우리 대통령실도 따지지 못합니까? 정상 간의 정상회담에서 얘기한 것은 의제도 서로 정해야 되고 예. 그거에서 서로 대화를 해야 되고요. 그는 또 서로 양국이 협의해가지고 발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의제 우리 대통령실을 발표와 이거 여부에 발표하면 의제가 아니고 논의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일본 예. 했다. 그런데 내가 느낌은 뭐 이 편드는 게 아니고 예. 아마 그 의제가 아닌데 거기서 저쪽에서 말을 던진 것 같아요. 기시다 총리가 그러니까 환담하는 도중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논의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았으니까 논의하지 않았다. 이건 말이 되죠. 그렇죠? 예. 말은 되는데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면 우리가 말을 해야지요. 아니 그 자리에서 왜 당신네들 그런 얘기 하느냐. 그게 따져야 되고. 그 자리에서 그리고 정색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말이죠. 여기 와서 이제 그걸 일본 언론에 흘리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일본 정부의 그 관계자들이 일본 언론에 흘린 것 같다. 예. 그러면 따져야죠. 이런 결례가 어디 있고 이런 무례가 어디 있냐고 그것도 따지지 않고 있어요. 유감 표명을 이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지금에 했습니다. 했더라고요. 어제 그저께 계속 나오는데 뭐 유감 표명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돼서 강력하게 따져야죠. 강력하게 따져야 했다. 그걸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요. 뭐 유감 표명. 그러면 됩니까? 이를테면 좀 강력한 수준이라면은 주한 일 대사라도 초치를 해가지고 이거 정말 외교 관리 아니냐라는 액션까지는 해야 했었다. 아니 그것도 해야 되고 외교부 장관이 그냥 일본 외교부 장관한테 불러서 이거 무슨 결례냐 이런 무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우리 외교부 장관이 직접 얘기를 해야 된다. 해야죠. 뭐 양국 정상 간의 이 내용인데 왜 그렇게 언론 프레이드를 하냐. 근데 일본이 지금이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참 그 나쁜 버릇이에요. 일본 정부가. 어떤 버릇입니까? 언론 플레이?
언론 플레이래요. 아. 그 뭐 무슨 얘기였는데 그냥 너무 톡해서 어디 뭐 이상한 신문에 정보를 툭 줘버리고. 아, 우리가 얘기했다 나 이런 몰라요. 식으로. 누가 얘기했는지 몰라요. 또 그거는. 아하. 그 뭐 이 언론 플레이하는 게 여러 번 그런 경우를 봤는데 이번도 이제 그런 사태예요. 이거 강력하게 항의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분명히 의제는 없었던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전 느낌은 아니에요. 우리 뭐 다른 사람들은 의제 있었던 거 아니냐 하는데 저는 그까지는 아닌 것 생각하고 같고. 싶지 않고요. 예. 의제 없었는데 거기서 문제제 자기 정치를 위해서 기시다 총리가 말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또 이제 말했고. 일본 언론에 흘러가서 이게 언론 예. 플레이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다. 그러니까 뭐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나는 할 말 다 했다 이거 아니에요? 4월 선거를 예? 앞두고. 예. 그런 것 같아. 느낌이요. 지금 이 자리에 정미경 전 최고위원과 장유미 변호사도 같이 있는데요. 두 분도 함께 질문을 하시죠. 예.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이제 그 강제징용 문제의 경우에 그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했을 경우에 이제 한일 관계 파국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한일 관계 경색이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의 그 정부 해법이 옳지 않았겠느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아니 정부법이 옳다는 게 아니고 파국은 우리한테만 파국이 아니에요. 일본도 파국이죠.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역지사지하면서 관계 정상화 우호적인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게 되면은 서로가 좋은 거예요. 서로가. 우리만 좋은 게 아니고. 때문에 역지사지하면서 서로 명분을 주면서 이걸 막아내자 이거죠. 그러니까 일본도 양보를 해야 되고 우리도 양보하고요. 우리도 일본에게 명분을 좀 주고 일본도 우리한테 명분을 좀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일본에서 그전에 이른바 전범 기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 거기서도 참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이 옆으로 흘러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일본 정부가 회방 놓지 않으면 돼요. 그 옛날 과거의 그 아베 정권 때 그 일본 기업의 참여를 막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도 이쪽에 회방 놓지 말고 협조해 달라 뭐 이런 얘기 있죠. 그 뭐 대단한 돈도 아니고 또 일본 그 전범 기업이 한국에 많이 진출해 있어요. 한국에 관계해가지고 돈도 벌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해방 놓지 말고 동력까지는 안 해도 해방만 놓지 않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정미경 최고께서 질문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 되게 잘 들었는데요. 그 외교가 기본적으로 밀고 당기고 한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양보도 하고 일본도 양보해야 된다. 서로 명분을 줘야 된다. 이게 다 맞는 말씀이에요. 원칙으로는. 그죠. 근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정말 질문하고 싶은 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양보했나? 일본은 또 무엇을 양보했나? 과연 무엇을 밀고 당기고 했나? 그게 없어요. 그냥 단순히 잠깐만 제가 양보 당기고 서로가 안 하니까 아니하는 거지. 제 얘기는 뭐냐면 죽창가만 불러댔다. 이렇게 해서 누가? 민주당이 죽창가만 불렀잖아요. 누가 불렀는데 한 사람 얘기봐 죽창가 부른 사람. 정확히 하고 해야지.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해서 조국한테만 얘기하라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입장이 그 죽창가 부른 건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 당신네들이 자체를 만들어낸 프레임이지 누가 죽창가 불렀어. 나 부른 적 없어. 나 죽창가가 뭔지도 몰라요. 외교 자체를 없애버렸다. 이런 평가를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애썼어요. 사실은 일본이 아베 정권이 막아버렸죠. 윤석열 대통령은 뭔가 이 외교가 상실된 한일 관계를 이 질문하고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외교가 뭔지는 모르고 있잖아요. 교수님 약간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사실은 정확히 하고서 질문해 주세요. 김대중 대통령도 그다음에 과거의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모든 것을 알고 어쩔 수 없이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김대중 선생이 양보를 했어. 오부치 둘 다 양보를 했지. 역사 직시가 있잖아요. 반성한다고. 그다음에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그 내용을 다 아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부가 그걸 배상을 해줬거든요. 그건 군인 군속이에요. 군인 군속.
그러니까 그런 군인 군속에 대해서 배상 우리 정부가 해야 돼요 이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수님의 태도를 저희가 보면 그 일본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마무리해 들어요. 주세요. 사실을 알면서 질문해야지. 지금 기업과 개인의 문제예요. 군인 알겠습니다. 군속이 아니고. 예, 아니 교수님. 그러니까 제가 네, 그만해 주세요. 네. 예, 교수님. 자, 알겠고요. 지금 이제 마무리할 정확히 알았어요.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장윤 네, 변호사 추가 질문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어쨌든 셔틀 외교를 복원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 여쭙고 싶고요. 오히려 이번 방일과 관련해서 성과가 참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동의가 되는데 실제로 일본에서 강제징용 문제를 한국이 양보를 하니까 그 뒤로 계속 독도 이야기 나오고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 나오고 더 우리 정부한테 양보만을 밀어붙이는 국면이 펼쳐지진 않을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그건 이 여쭙고 다음에 싶습니다. 우려하시고요. 우선은 네. 이렇게 합시다. 여야 떠나서 지금 이제 첫 단출 메세요. 예. 시작이에요. 예. 시작했으니까 이건 큰 성과입니다. 셔틀 재개하고 지금부터가 심히 걱정이 되지만은 지금 저희 열심히 잘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현 정부가. 예. 시작이니까 끝이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대화를 계속 해나가야 하는데 밀리지 말고 그대로 제대로 해줬으면은 성과가 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암담하긴 암담합니다만 기대는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일본의 추가적인 조치를 기대하는 입장인데요. 어떤 조치가 좀 단계적으로 나오면 우리의 어떤 큰 틀에서 이런 노력의 성과를 얻은 것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말이죠. 이거 일본 지금도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일본의 그 기업들 사죄해야 돼요. 그 뭐 사죄하고 두 번째 동참하도록 하세요. 동참할 때 형식은 예. 어떤 식의 형식을 갖추느냐 이거는 이제 좀 맡깁시다. 예. 그것도 명분을 줘야 되니까 단 하나 한국의 사업을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동참을 해야 된다. 이게 최소한도 마지노선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가 잘 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다 이제 올스톱돼서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일본 기업의 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다음 단계를 기대한다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죠. 예,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시절 주일 대사를 지낸 분이죠. 강창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